주식시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주가가 폭락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투자자를 떠올리시나요? 혹시 불안에 떨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냉철한 시선으로 시장을 분석하며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외국인 투자자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미, 외인, 기관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주가 하락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각기 다른 본능과 정교한 전략으로 움직이며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과연 이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이토록 상이한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가 등락이라는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힘과 그 이면에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오묘한 작동 방식을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한층 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가 하락이라는 거대한 서막이 오르는 순간 시장을 움직이는 세 주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주식시장에 붉은색 전광판이 가득 차고 뉴스 헤드라인에는 연일, 폭락, 패닉이라는 단어가 도배되는 순간 우리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바로 주가 하락기의 시작이죠. 이 시기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전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각기 다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장들처럼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격변의 시기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키를 잡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먼저 각 주체들의 행동 심리와 투자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죠. 그들은 마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투자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같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트레이딩 룸이나 런던의 번화한 금융가에서 수많은 모니터로 전 세계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주시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글로벌 경제 상황과 환율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내 금리나 경제 성장률 같은 것이 경제 지표들이 자신들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다른 국가에 나타나면 주저없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곤 하죠. 손절매도 빠르고 때로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바다의 큰 물결처럼 한번 움직이면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회의실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하는 모습처럼 복잡한 운용 지침과 규율 속에서 움직입니다.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해야 하는 의무, 연기금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는 성격, 그리고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을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할 때 의무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이는 때때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수익률이라는 목표 앞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때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규모 매도나 매수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가장 친숙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밤늦게까지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투자자의 모습이 연상되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약점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중 심리에 휩쓸려 남들이 사면 따라 사고 남들이 팔면 덩달아 파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비투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투자했다가 시장이 급락하면 감정적인 패닉 셀링에 나서거나 반대로 영끌 매수를 통해 바닥을 잡으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도 강해서 한번 불이 붙으면 과열되지만 하락할 때는 더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개별적인 판단이 모여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본능과 전략,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상이한 행동이 모여 시장의 복잡한 춤사위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크고 작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세 주체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역학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각자 어떤 심리와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죠. 각 주체가 처한 환경과 본능에 따라 얼마나 다른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상이한 움직임들이 모여 과연 시장 전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복잡한 역학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들의 대규모 매매는 단순히 특정 종목의 등락을 넘어 우리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하곤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요 시장 지수가 마치 도미노처럼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이는 외국인들이 주로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특정 섹터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해당 산업 전체가 얼어붙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면 주변의 작은 유빙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시장이 불안해지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특정 지수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는 순식간에 수천억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을 급락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성격의 기관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마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배의 방향타와 같아서 시장의 흐름을 바꾸거나 때로는 그 흐름을 더욱 거세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불리한 위치와 군중 심리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기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패닉셀링은 시장의 투매를 심화시켜 주가 하락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죠. 반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한다는 영끌 매수는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때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의 물량이 모이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내놓는 매물을 받아내는 물량 소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적인 투매로 이어질 경우 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 모여 시장의 향방에 예상치 못한 큰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 주체의 상이한 매매 행태는 시장 지수와 특정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장 구조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주가 하락과 함께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메마르는 유동성 위축 현상이 심화되죠. 자금이 얼어붙으면 기업들은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더욱 빠르게 끌어내려 시장의 공포를 키우기도 하죠. 여기에 신용 경색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돈을 빌려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시장의 복잡한 춤사위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 전체에 크고 작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의 복잡한 춤사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주식시장의 거친 파도가 실물 경제의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 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단순히 투자자들의 계좌만 붉게 물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결국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치 거대한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주식시장의 침체는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해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죠.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뿌리듯 얼어붙은 자금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인 겁니다.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서 시장의 급락을 방어하거나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여 시장의 공포 심리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책의 타이밍과 규모,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곤 하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위기와 대응의 순간들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환율 불안을 가중시켰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위기를 넘어서려 했었죠.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은 이때의 강력한 위기감과 함께 국가적 대응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며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공조하여 대규모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을 쏟아냈고,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시장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펼쳐졌던 시기였죠.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멈춰서자 주식시장은 역대급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전 위기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즉각적으로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독특한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처럼 각 위기마다 시장을 움직이는 세 주체의 움직임은 조금씩 달랐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 역시 그때마다의 상황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결국 주가 하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순리이자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심리와 거대한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복잡한 춤사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공포에 휩싸인 개미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우리 경제와 미래를 반영하는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시장 예측은 언제나 어렵지만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찰력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가 하락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고 얻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곧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저마다 다른 욕망과 철저한 전략으로 무장한 거대한 시장 주체들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시장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복잡다단한 전쟁터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냉철한 계산과 펀드 운용 지침을 따라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정보 비대칭성 속에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쉬운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인 매매까지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수많은 대중의 심리가 불안감에 휩싸여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격동 속에서 시장의 균형을 잡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정책 당국의 고뇌에 찬 노력까지 한눈에 조망할 때 우리는 시장의 본질적인 취약점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그 이중적인 면모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가 하락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순리 그 이상으로 인간 본연의 깊은 심리와 거대한 시스템이 정교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복잡한 춤사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춤의 리듬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공포에 휩싸여 갈팡질팡하는 나약한 개미가 아니라 시장의 심장 박동을 정확히 느끼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진정한 투자자로 우뚝 설 수 있을 테니까요. 단순히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주체들의 움직임과 것이 경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들이 오르내리는 차가운 전광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다양한 단면과 우리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투영하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공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가 하락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각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의 성공이라는 협소한 목표를 넘어 급변하는 시대의 경제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폭넓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깨닫는 중요한 과정이 될 테니까요.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때로는 혼돈 그 자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견고한 패턴과 인간의 복잡한 심리,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끈기 있게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눈앞의 작은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며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하는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부디 이 소중한 통찰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